럼보세크랄 플렉수스의 어네토미와 클리니컬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럼보세크랄 플렉수스의 럼바 플렉수스는 femoral, obturated nerve, 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를 중심으로, sacral plexus는 sciatic nerve, 그리고 superior inferior gluteal nerve, posterior femoral cutaneous nerve와 pudendal nerve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럼보세크랄 플렉스패티는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만 intrinsic neuropathy, diffuse neuropathy, trauma, tumor, inflammatory region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고, intrinsic neuropathy에는 acute chronic, acute on chronic, diffuse에는 여러 가지 병들, 그리고 trauma에는 neuropraxia, axonal injury, nerve transaction 있겠습니다. 튜머에는 뉴럴 튜머들이 있고 엔도메트리오시스도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인플라마토리 디지즈로는 유명한 것이 CIPD가 있고 멀티포칼 모로 뉴로패티, 그리고 레디에이션 플렉스패티와 아라코노다이티스가 이 범주에 속하겠습니다. 먼저 뉴로패티 중에서 어큐트 컴프레시브 뉴로패티, 이 환자는 사이아틱 너브의 페스컬들이 두꺼워지고 커져 있으면서 페리뉴랄 이디마를 보이고 있는 사이아틱 뉴로패스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넨스에서는 컴플런트 이넨스먼트를 보이고 있으면서, 그러나 주위에 머슬의 이디마가, 뉴로제닉 이디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큐트 리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큐트 컴프레스 타입의 또 하나의 케이스로 37세 랍도마이올라이시스가 있고, 이 환자는 로어림의 위크네스와 타이 플렉션의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엑시알 T2 패스에서 보시면은 소아스 머슬 내에 스웰링 되고 시그널 인텐시티가 증가된 페모랄 너브가 양측에서 보이고 있고, 그 아랫 부분에서는 여기에 일리어 소아스 머슬의 이디마,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는 펙티네우스의 머슬의 이디마를 보이고 있어서 아큐트 컴프레시브 타입의 뉴로패티로 생각됩니다. 이런 머슬 디너베이션의 이디마는 15일부터 1년까지 바리에이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스켈탈 레디올로지 소사이티에서 제공한 좋은 자료가 있어서 이 자료를 중심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어큐톤 크로닉으로 26세 여자에서 마이아스테니아 그레비스가 있고, 라이트 사이아틱 너브에 스웰링, 이 인라지먼트가 보이고 있으면서 시그널 인텐시티 증가를 반대편에 비해서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그루테우스 미디우스의 머슬의 이디마를 보이고 있는 인주리 케이스로 어큐톤 크로닉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머슬 디너베이션은 스페어 시퀀스가 스터나 T2 패셋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처럼 그루테우스 미디우스 혹은 그루테우스 미니무스 머슬에 인저리가 있는 경우에 이 너브는 슈페리어 글루테알 너브의 이너베이션을 받는 것이죠. 튜머 컨디션으로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타입 1이 유명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diffuse nodular beaded mass-like enlargement가 너브 따라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프렉시폼 뉴로파이브로마로 바로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1의 패서고노믹한 소견이고, 이런 환자에서는 5 내지 10%에서 말그런트 페리페럴 너브 시스 튜머로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이 생긴다든지 튜머의 성상이 바뀐다든지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하면 반드시 이빌리에이션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는 약 50%에서 다른 머스크로스켈레탈 포션의 디스플레이지아를 동반하는데, 롱본의 디스플레이지아나 보잉, 그리고 벌테브라에서는 듀랄 액타스에 의한 스켈로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조직적으로 진단된 슈바노마토시스 케이스인데요. 닥터 치아브라가 제공해 주셨고요. 이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와 구분이 영상만으로는 어려운데, 그러나 튜머 개개인의 시그널 인텐시티가 슈바노마에 더 가깝고 시스틱 체인지가 더 흔히 보이는 그런 소견들이 있기 때문에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와 잘 들어맞지 않으면 슈바노마토시스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뉴리레모마토시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슈바노마토시스에서는 슈바노마뿐만 아니고
메닌지오마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슈바르마토시스는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와 반드시 감별이 필요하고 이때는 조직 검사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MPNST, Malignant Peripheral Nerve Sheath Tumor, 20대 여성이 그 다이의 매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T1 웨이드 이미지에서 로우 시그널, T2에서는 inhomogeneous, low and high signal intensity를 보이고 인핸스에도 여러 가지 그 irregular, strong 인핸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ADC에서 low signal intensity를 보이는 포션이 있고 ADC 맵이 0.7 정도로 떨어져 있죠. 이 말그런트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MPNST는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가 있는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50% 정도의 튜머에서 MPNST가 있는 것으로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에이지는 비교적 젊은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소견에서 T1 웨이트 이미지에서 로시가 혹은 헤테로지너스하게 보이게 되면은 MPNST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물론 튜머의 그 시그널 인텐시티 뿐만 아니고 페인이라든지 클리니컬 코리레이션이 필요하겠습니다. 인트라뉴럴 페리뉴로마는 이게 그 비나인 네오플라스틱 컨디션이죠. 35세 여자에서 사이틱 너브에 인나지드 그리고 하이퍼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는 그리고 패스큘러 패턴을 굵어진 패스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핸스 사진에서는 디퓨즈 인나지드 너브에 스트롱 인핸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인트라 뉴럴 페리뉴리오마는 주로 그 페리뉴럴 커넥티브 티슈 셀의 프롤리프레이션이고 크기가 10cm 이상의 랭스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너브, 특히 사이틱 너브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리프랄 너브 시스 튜머의 2020년도 후 클래시피케이션은 2013년에 비해서 제거된 병명이 한두 개가 있고 또 슈바노마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브타입을 잘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익숙한 병명과 익숙하지 않은 병명들을 많이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리그넌트에서는 그 병명에서 일리미네이션 제거된 병명이 있고 말리그넌트 멜라노틱 너브 시스 튜머는 이 말리그넌트 너브 시스에 말리그넌트 너브 튜머에 분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병명이 나오면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림포마는 뉴로제닉 튜머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병변이기도 하죠. 45세 여자에서 너노치킨스 림포마가 있고 프로그레시브 라이트 로우 레그와 위크니스가 페인과 위크니스가 생겨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디퓨스 인나지먼트와 인핸스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는 이 리전이 그 프로그레션 해서 인필트리티브 매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룸보세크랄 플렉수스의 튜머의 인볼브먼트는 주로 엑스트린식 스프레드죠. 프라이머리 멀겐스 튜머나 안 그러면 림프 아드노패티 등 메타스타시스에 의해서 이 사이틱 그 룸바세크랄 플렉수스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디렉트 튜머 인베이전은 드물지만 림포마나 브레스트, 프로스테이트 서비칼 캔서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튜머 인필트레이션과 레디에이션 파이브로시스를 감별해야 되는데 튜머 인필트레이션은 나듈라 메스라이크 그리고 잘 인핸스가 되지만 레디에이션 인듀스드 파이브로시스는 thickend 된 그 너브에 인핸스가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그 레디에이션 인듀스는 말리그넌트 튜머가 있는 경우에 레디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감별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림펜지오마토시스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4세 여자에서 그 림펜지오마토시스를 수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라이트 레그의 위크니스와 파라스테이지와 유리너리 리텐션이 있어서 검사한 스터 영상에서 하이 시그널, 인터미디트 시그널 그리고 여러 부위에 렉툼 주위에까지 이렇게 병변을 볼 수가 있고 T1 웨이드 이미지에서는 로우 시그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머슬의 에이트로피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루테우스 맥시무스 머슬이죠.
그 다음에 인핸스에서는 베리어블하게 인핸스 되는 포션과 인핸스 되지 않는 포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림펜지오마토시스는 멀티플 시스템의 림펜지오마가 인볼브하는 경우, 소프티슈, 본, 사울더간 너브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병변이고, 플렉수스 인볼브먼트는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티플 스핀지니어스 시스템 매스가 멀티플 바디 시스템을 여러 가지 오간을 인볼브 하는 경우에는 이 림펜지오마토시스를 간별에 포함시켜야겠습니다. 간별 진단으로는 인플라마토리 뉴로패티, 그 다음에 찰콘 마리투스,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의 튜머 등과도 간별이 어렵겠습니다.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디마일레이팅 폴리뉴로패티 CIDP는 이 비교적 드물긴 하지만 비교적 특징적인 영상 소견을 보이게 되겠죠. 26세 여자에서 백페인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바이라테랄 시메트릭 나듈라 인핸스된 양상을 보이는 오니언 벌브, 양파 둥이처럼 보이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뮨 메디에이티드 인플라마토리 디스오더고 페리페럴 러브를 인볼브하는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디마일레이팅 폴리뉴로패시죠. 프로그레시브한 레디큘러 페인, 위크니스, 센소리 데피시트, 에이리플렉시아 등을 증상으로 나타내고요. 어떤 보고에 의하면은 균리안 바레의 크로닉 폼으로 2달 이상 진행됐을 때 이런 CIDP와 같은 소견이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간별 진단으로는 찰콘마리 투스 디지즈나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와 간별이 대단히 어려운데요. 이때는 바이옵시뿐만 아니고 클리니컬 코리레이션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중용 선생의 논문에서 그림을 따왔는데요. 27세 여자에서 바이레더랄 레그 위크니스를 주소로 검사한 영상에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오니온 벌브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CMT, 찰콧 마리 투스 디지즈인데 이 찰콧 마리 투스 디지즈는 헤리디타리 디지즈죠. 모터 센소리 뉴로패티고 주로 오토조말 다미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CMT 디지즈는 이게 호모지너스한 병변이 아니고 인헤리티드 프리퍼럴 뉴로패시의 헤테로지너스한 그룹으로서 싱글 클리니컬 인티티가 아니고 이 서브 타입이 10가지 정도 되는 이 헤테로지너스한 그룹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로패티가 있는 경우에 찰코 마리투스 이것은 조직 검사뿐만 아니고 진 스타디를 해서 이 헤레디타리 디지즘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르카노다이티스는 이런 수술 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81세 여자에서 디컴프레션을 하고 난 뒤에 백페인과 레그 위크니스를 보였습니다. 이 환자는 이 클럼핑과 티커닝이 카우다 이키나에서 보이고 있고 여기서 보이는데 프리펠러로 오게 되면은 노멀 클립을 보이죠. 그리고 인핸스먼트에서는 프리퍼럴 인핸스를 너브 루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라카노다이티스는 듀랄 생내에 있는 너브 루트에 국한되어서 보이는 병변이고 원인으로는 인플라메이션, 인펙션, 서저리, 스티로이드, 컨트라스트, 컴프레션, 디스크 이런 병에 의해서 생기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는 듀랄 생내에 있는 너브 루트의 인플라마토리 체인지가 되겠습니다. Radiation Induced Plexopathy는 기본적으로 레디에이션 베드에서 생기는 것이죠. 이 환자는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있고 펠빅 레디에이션을 받은 후에 라이트 레그의 페인과 위크니스를 주소로 해서 MR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diffuse asymmetric enlargement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인핸스를 하면은 인핸스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여기에 머슬, 라이트 피리포미스의 인핸스 이디마를 보이는 이 환자는 플렉소패시에 의한 머슬 이디마 인핸스가 되겠고 이 플렉소패티는 레디에이션에 의한 것이고 이 레디에이션 인듀스드 플렉소패시는 레디에이션 베드에서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onset은 week to years 즉 마이크로 엔지오패티를 메인
패탈라지로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도즈 디펜던트로 60그레이 이상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에밀로이도시스는 그 인필트레이션 되는 디지즈고 이 사이팅 너비의 디퓨즈 인라지먼트와 스트롱 인핸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멀티포칼한 경우 그리고 그 패시큘러 아키텍처를 유지하면서 디퓨즈 인라지먼트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인플라마토리 뉴로패티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 환자도 바이옵시에 의해서 아밀로이도스가 확진되었고 닥터 샤브라가 제공해 주셨습니다. 트라우마의 인주리는 너브 스트레치부터 엑선까지 다 끊어지는 엑소노메터시스까지 있죠. 이 환자는 그 레프트 세크럴 인서피션시 프랙처가 있고 이 말티스프레스가 있으면서 레프트 레그 페인과 위크니스를 주소로 검사를 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의 뉴로패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로프락시아는 로그레이드 너브 스트레치로 이 템포러리 심톰을 보이는 것이죠. 모터와 센서리 어디든지 인볼브 할 수가 있고 이것은 트라우마틱 너브 인저리에서 세크럴 프랙처나 스파이널 인저리 수술 후에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이라고 합니다. 엑스널 인저리는 너브가 손상을 받는 것이죠. 이 환자는 L5S1 디스케크토미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증상이 있어서 MR 검사에서 보시면은 그 뉴럴 포라멘 바깥쪽에 existing 포션에 인라지먼트를 보이고 있고 페시클들의 인라지먼트를 인디비듀얼 페시클을 볼 수가 있으면서 뒤쪽에 있는 머슬의 디너베이션 이디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DWI 이미지에서 L5 너브의 인크리즈 시그널을 보이는 엑스널 인저리고 이 엑스널 인저리는 선더랜드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레이드 1부터 5까지 있고 그레이드 1은 클래스 1은 스트레칭, 클래스 2는 엑스널 인저리의 엔도뉴리움은 살아있는 경우 3는 엔도뉴리움의 디스럽션 4는 페리뉴리움까지 디스럽션 되는 그 다음에 5는 에피뉴리움까지 디스럽션 되면서 여기에 따른 시그널 인텐시티가 여러 가지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엔도뉴리움 디스럽션 되면은 머슬 디너베이트 체인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브의 인저리 정도와 시기가 그 영상 소견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럼바 프렉수스의 인디비주얼 너브의 각각의 너브의 병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